KDBS 인형의 집.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화요일 정규 방송을 진행하게 된 부국장 최희지입니다. 학우 여러분, 방학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는 새학기의 개강이 설레기도 하지만 지나간 방학을 떠나보내기가 조금 아쉬워요. 방학 동안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거의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거든요. 거기다가 비까지 2주 내내 쏟아져서 밖에 나가면 습하고 끈적거리고 마스크도 써야 하는데 날씨까지 습하니 밖에 나가면 정말 숨쉬기가 어렵고 답답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방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겠어요. 혹시 조금 우울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제한되었는데요. 이런 반강제적인 정체기를 보내며 무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결국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게 된 혼자만의 시간.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식상한 말일 순 있지만 저는 이런 때일수록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이 개선될지 악화될지는 알 수 없고 내 의지로도 바꿀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니 우울감에 빠지는 것도 우울감을 극복하는 것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길어진 혼자만의 시간을 우울한 정체기로 받아들일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잠시 떨어져 나 자신을 좀 더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볼 기회로 삼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 불가피한 정체기는 자발적인 성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 유익한 내용을 담아 여러분의 성장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 방송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에서는 각양각색의 인형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가장 닮은 장난감인 만큼 인형 이야기 속에선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인형은 유년기의 친구 애착인형입니다. 애착인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형 친구가 있나요? 애착인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애착을 갖게 된 인형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 무엇이 나의 애착인형인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애착인형이 어떤 기능을 하는 인형인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애착인형을 구분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착인형이란 아이가 부모에게서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형을 말하는데요. 주로 1살에서 3살 사이에 아이가 선택한 물건이 애착인형이 되며 아이가 언제 어디든 들고 다닐 만큼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형이 부모와 같은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하게 된 걸까요? 신생아기의 아이들은 양육자와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놀라서 왕 하고 울었을 때 양육자가 바로 안아주면 아이는 날 지켜줄 양육자가 나와 붙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생아 시기에 접촉을 통해 느끼게 되는 안정감을 접촉 안락감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떨어져 놀다가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보호자에게 쫄래쫄래 달려가 안기는 모습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양육자가 주는 접촉 안락감은 아이들이 불안할 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안식처, 안전기지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이를 위해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신생아가 유아기에 접어들면 점점 양육자와 분리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양육자가 외출하거나 혼자 잠을 자야 할 때 아이는 안식처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죠. 항상 붙어있던 양육자와 잠시 분리된 사이 아이는 자신의 안식처가 이대로 영영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런 분리불안증은 3살 이하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아기에 분리불안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이 불안 증세는 아동기, 심지어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분리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아이의 분리불안증을 원만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물건이 바로 애착인형입니다. 아이는 안식처 역할을 해줬던 양육자를 대신해줄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로 양육자와 같은 접촉 안락감을 주는 부드럽고 푹신한 것을 찾아 양육자의 상을 투여하기 때문에 애착의 투사 대상은 주로 인형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아이는 애착인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며 분리불안 증세 완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착인형은 유아기의 아이가 부모와 분리된 상황을 함께 이겨내는 든든한 친구이자 곁을 지켜주는 제2의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어릴 적 내가 가지고 놀던 모든 인형이 다 나의 애착인형이었던 걸까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실한 구분법 알려드리려 해요. 자, 여기 바비 인형과 곰 인형, 토끼 인형, 그리고 사람 모양의 봉제 인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이 애착 인형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동물 인형을 고르라고 하면 곰 인형과 토끼 인형을 꼽고 마론 인형을 고르라고 하면 바비 인형을 고를 수 있겠지만 애착 인형은 인형의 겉모습과 종류만 보고 애착 인형은 인형의 겉모습과 종류만을 보고 고를 수는 없습니다. 애착 인형은 인형의 종류가 아니라 아이가 인형에게 부여한 의미니까요. 아이에 따라 곰 인형과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봉제 인형에게 애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주 베던 베개, 자주 덮던 담요처럼 인형의 모습을 하지 않은 물건도 흔하게 아이의 애착물이 됩니다. 애착 인형은 누군가 대신 정해줄 수도 없고 똑같이 생긴 물건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모양, 생김새, 종류에 상관없이 오로지 아이가 부여한 의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애착 인형만의 특징이니까요. 각 아이의 애착 인형은 각 아이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곰 인형이 될지 바비 인형이 될지 담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애착 인형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백지영의 인형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야, 애착 인형? 난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애착 인형에 대한 집착은 유년기에 잠시 보이며 대부분 만 3세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부모님께 전화드릴 겸 여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하도 옛날이라 제 기억 속의 애착 인형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인형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제 기억인지 아니면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 쓰여진 기억인지 가물가물하기까지 하답니다. 네. 어느덧 우리는 어릴 적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었던 애착 인형 없이도 꿋꿋이 혼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증은커녕 부모님께서 집을 비우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대상이 언젠가 영영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린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우리는 대체 언제 성숙해버린 걸까요? 아이의 정신적 성숙에 애착 인형과의 애착 관계 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애착 인형과의 분리 과정입니다. 불확실하고 낯선 세계 속에서 느껴온 막연한 불안감은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점점 무뎌집니다.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처음엔 두렵지만 반복되는 분리 상황과 어김없이 돌아오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아이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보듬어줄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상냥한 곳이야. 아이는 애착 대상과의 분리 상황에서도 이런 신뢰와 안정감을 점점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애착 인형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만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유년기의 아이는 성숙해가며 스스로 안정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장은 애착 대상과의 분리, 단절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 무심코 고개를 돌리네. 내 오른쪽은 항상 네 자리였는데 괜히 또 가슴이 욱신거리네. 스스로 질문해 Do you want somebody? 아니 난 혼자가 변해. 지금은 네가 없는 지금은 차라리 혼자가 변해. I'm singing in my solitude. Do-do-do, do-do-do, lonely moon. I'm singing in my solitude. Do-do-do, do-do-do, lonely moon. 커다란 소파에 누워도 발끝에 한 칸이 남네. 무릎을 당기고 웅크려봐도 Never falling enough. 나쁘진 않아 이대로도 When nobody truly understand. 혼자가 변해 나도 call me I'm good. 혼자가 변해. I'm singing in my solitude. Do-do-do, do-do-do, lonely moon. I'm singing in my solitude. Do-do-do, do-do-do, lonely moon. 지끈지끈대는 머린 약도 안 되네. 아픈 건지 슬픈 건지 도통할 수 없네. But wanna ask you one question. Is it karma for my actions or do you feel the same? 10분 전처럼 선명해졌다가도 넌 어느새 전생처럼 아득해지네. But was I just one of your possession? Or did you feel the same? I'm singing in my solitude. Do-do-do, do-do-do, lonely moon. I'm singing in my solitude. Do-do-do, do-do-do, lonely moon.
핫펠트의 솔리튜드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솔리튜드라는 단어의 의미 알고 계신가요? 영어에는 고독이라는 의미를 가진 솔리튜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외로움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롤리니스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어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영어의 솔리튜드는 즐거운 고독, 즉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혹시 즐거운 고독이라는 말이 와 닿으시나요? 전 예전부터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매우 싫어했어요. 여럿보다 혼자가 편한 내 모습은 내가 아닌 것처럼 부정하고 싶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번 술자리에 빠졌다가 친구들과 멀어지는 건 아닌지 이대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편해졌다가 정말 혼자로 남게 되는 건 아닐지 막연한 불안감에 피곤해도 모임 자리에 꾸역꾸역 나갔던 기억도 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만은 않다면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어요. 애착 인형을 뗀 성인이라고 애착 대상이 없을까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서 우리의 애착 대상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애착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애착 대상과 분리와 만남을 반복하며 스스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분리 불안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타인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의 발달로 언제든 화면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독의 시간이 편해질 기회는 적어졌습니다. 화면 속 친구들과의 대화 시간은 나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의 화려한 게시글들은 나의 고독을 더 초라하게 만드니까요. 혹시 제가 방송을 열며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진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불가피한 정체기 혹은 자발적인 성장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린 더 이상 애착 인형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애착 대상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린 혼자만의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분리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을 딛고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될 때 우린 진정으로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의 첫 번째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길어진 혼자만의 시간을 극복하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각양각색의 인형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자발적인 성장기, 그 즐거운 고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정규 방송 인형과 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 기술 진행의 최혜지였습니다.